대학 선발 인원은 전체적으로 1%, 그러니까 약 4천여 명 증가하는 수준에 대략 그 정도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학년도에 좀 어떤 좀 주요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한 우리 현재 고3들은 어떤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 2026학년도 입시를 치른 고3들이 지난해보다 약 10%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즉, 46만 8천 명이 직결됐는데, 10%가 약 4만 명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물론, 근데 대학 선발 인원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4만 명이나 10% 인원의 증가가 됐으면 대학교 입장에서도 선발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학 선발 인원은 전체적으로 1%, 그러니까 약 4천여 명 증가하는 수준에 대략 그 정도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대학 모집 정원 증가는 오히려 미미하다 보니까 대입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경쟁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합격선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2026학년도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안정 지원에 강한 약간 매우 보수적으로 입시를 접근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실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시 카드를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등급, 2등급대가 나왔다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점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아니면 교과로 가는 대학교는 아이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수행평을 매우 열심히 했죠. 그리고 뭐 또 열심히 했죠. 뭐 내신 관련도 잘했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죠. 왜 그런 활동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들 교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즉, 학종으로 대학교를 올려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안정을 너무 좀 낮게 좀 점수 깎아면서 잡으면서 가야 되나? 라는 제안을 학생들이 받았을 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학년은 먼저 여러분들이 수시를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리스트를 먼저 정해보세요. 최소 나는 어디 대학까지는 가고 싶다라는 점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최소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도 안정적인 대학교가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부모님과 상의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하면 그 대학교를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지 또 그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올해가 이렇게 학생 수가 4만 명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필코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대학교가 안 되면 나는 정말 재수할 의향도 있어. 반수할 의향도 있어라고 하면 수식 카드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지원하는 비슷한 등급대 예를 한번 보시죠. 건동홍수이라든지 국순세단 중경고시 지원하는 이제 일반고 기준이에요. 거기에 지원한 아이들은 내신이 비슷비슷해요. 뭐 중경외시만 하더라도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1점 후반도 있고 건동홍수도 2.5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 근데 그 정도 내신에 대한 학생은 모두 건동홍수라든지 중경외시 다 지원한다라는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학생들을 지원하겠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등급을 학생 선발하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생기부에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부는 정성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의 역량의 생기부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잘 보일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잘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도 이처럼 갑자기 고3 수험생은 늘어났잖아요. 고3 수험생은 늘어나면 그때는 다 등급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 기록부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아이들이 모두 학종으로 합격하였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에서 10%가 늘어난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수능을 버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를 버리는 겁니다. 보수적인 접근에서는 수능이 오히려 최고의 강점이 되고요. 수능이 기회가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고 학생들 내신도 챙기고 그다음 수능까지 챙긴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대신 1등급 때, 2등급 때지만 수능에서는 유독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도 수능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능을 언제 버릴지 이것은 수시 카드를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달에 모평을 보잖아요. 모평 본 이후 기말고사가 내신 난 이후 그때 보면은 수시 카드와 대학 입시 전략을 어떻게 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럴 그 가능성을 설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핫한 게 컨설팅 분야 가장 많은 게 의대 정원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대입에서 말 그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하락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의대가 입결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대도 하락하게 될 거고 약대도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될 한해대 수혜까지 쭉쭉 이렇게 하락하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 수시 그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자, 수시 그 상향 지원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했어, 실질적으로. 자,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원 축소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어요. 정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 아무래도 무엇에 영향받겠죠? 우리 학생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아마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입시는 정시라든 마찬가지로 카드를 쓸 때는 이것은 솔직히 심리 싸움이거든.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여기서 올해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화 축소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그래, 그 무대는 예전처럼 돌아가면 나는 힘들겠네라는 생각 누구나 다 할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예상 안 되지만 이런 심리에 너무 거기 영향을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의대를 간다고 하면 내신이 탑으로 좋았단 말이야. 대신에 좋았으면은 과연 여러분들 학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상하교육부에서 의예과 의대를 지원한 학생으로 생기부에서 그 역량 확실히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직윤으로 의대를 갈 거면 내신을 되면 내가 수능 최대로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어머 어떻게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몰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심리 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여러분들 손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2026학년도 사탐론이 분명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서 이제 사회탐구 인정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탐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더구나가 이제 기존의 서울 주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과학탐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학년도 보니까 상당수 대학들이 사탐을 허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을 것도 더구나가 고려대와 공립도 자연계열도 사탐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사탐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탐이 과탐보다 좀 상대적으로 공부 분량이 적어요. 그다음 또 좀 고득점을 수월하다는 인식이 좀 퍼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 분량도 높고 점수 올리기도 좋다라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탐 런을 향하는 응시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과탐 응시자는 줄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근데 2026학년도도 사탐 허용 대학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탐 런은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탐구 같은 경우는 항상 변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고 항상 잘 좀 저울질 하셔야 돼. 정말 나에게 유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카드가 무엇인지 그 점까지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시와 정시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025학년도에서부터 시행되었다는 게 바로 무전공이었었죠. 무전공 선발, 자율전공 선발이었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거 아시다시피 대학을 입학하고 1년 동안은 이제 다니고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제도란 말이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매력적이었었냐면 일단 이 무전공이라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신은 괜찮은데, 보통 우리 아이들 일반고대 생활교육부가 잘 안 챙겨졌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교육부 경쟁력이 없어. 근데 나는 좀 내신은 좀 그래도 자신 있어. 근데 학종으로 대학교로 가고 싶어. 근데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가기는 힘들어. 왜? 그 학과에 맞춰서 어떤 진로 역량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무전공으로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교 대폭 증가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잘 계산하셔야 돼. 본인이 진짜 본인의 그 생활 기록부가 무전공에 적합한 건지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때 학교 가능성이 올라가신지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전공 같은 경우는요, 이쪽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우리 아저씨니까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있죠. 예를 들어서 공학계라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기계, 뭐 전자전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사회계열,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경영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정치외교라든지 뭐 국제학부라든지 특히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그런 게 좀 인기가 주로 이제 인기를 이루고 있잖아. 근데 그런 내신 그 성합격 컷보다 약간 좀 밑에 어느 정도 성적이 돼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 인기 있는 학과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안 된단 말이야.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전략. 그래, 그럼 내가 무전공으로 합격을 해서 그 학과를 선택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산한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있냐면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항상 고3들에게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한 고등학교 예비 고3 3학년 상담을 하면서 절대 수능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대학교를 오를 수도 있고요. 논술로 오히려 뭐 본인의 수시보다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마 이제 본인이 정시로 대학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생활기록부와 그래도 3학년 생기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춰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존에는 어떤 뭐 서울대라든지 어떤 부산대, 뭐 의예과라든지 치예과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적용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성균관대 사범계열 학과라든지 연세대, 한양대 등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수능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변별력이 좀 낮아요, 수능에.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역시도 좀 정시에서 좀 학생부 교과 역량 평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전형 방식을 확대할 것을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뭐라고 고3 수험생의 증가도 있고, 그리고 또 의대 증원 변동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시 정시 지원하실 때 여러분의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잘 계획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